책놀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놀자쌤이에요. 요즘 밖을 다니다 보면 노랗고 빨갛게 변한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선생님, 바람이 불 때 같이 흔들리며 춤추는 꽃도 있어요. 길가나 공원에서 분홍색, 하얀색으로 하늘하는 춤추는 꽃을 보았거든요. 아, 코스모스를 봤군요. 맞아요, 코스모스.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곁으로 찾아와 가녀린 몸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에요? 코스모스는 그리스어로 질서와 조화를 의미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어지럽혀져 있던 상태에서 질서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신이 가장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라고 해요. 우와, 멋진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신이 맨 마지막으로 만든 꽃은 뭐예요? 신이 많은 꽃들을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온 정성을 쏟아 만든 꽃이 바로 국화라고 하네요. 저 국화도 알아요. 꽃도 더 크고 향기도 엄청 좋잖아요. 선생님, 꽃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다른 꽃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슬픈 전설이 있는 꽃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래요? 네! 그럼 책놀자쌤이 읽어주는 백일홍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백일홍, 김현의 글, 신지원 그림. 백일홍은 새색시의 족두리 모양을 한 예쁜 꽃이에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백일홍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 옛날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일세. 도대체 고기를 못 잡은 게 벌써 며칠인가? 그러게 말이야. 파도가 거세니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사나운 이무기가 저렇게 파도를 일으킨다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내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제물로 처녀를 바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동네 처녀들이 모두 모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나는 안 뽑혔어. 다행이야. 나도 아니야. 제비를 뽑고 난 처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무기의 제물로 뽑힌 처녀였지요.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용감하고 칼솜씨가 뛰어난 훌륭한 청년이었지요. 당신을 이무기에게 바칠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당신을 구해내겠소. 안 돼요. 당신마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처녀가 간곡히 말렸지만 청년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어요. 처녀는 혼자 배에 탄 채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 처녀를 드릴 테니 제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북을 치며 제사를 올렸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배를 몰고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녀를 구하러 가는 청년이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거야. 갑자기 파도가 크게 요동치더니 물 위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뱃머리에 선 처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꼭 감았어요. 이 목숨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보살펴 주세요. 이무기가 입을 쩍 벌리고 처녀를 삼키려고 하였어요. 그때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이무기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아, 내 상대는 바로 나다. 이 칼을 받아라. 겁도 없는 녀석이군.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화가 난 이무기가 청년을 향해 사납게 헤엄쳐갔어요. 제발 도련님을 굽어 살펴주세요. 처녀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처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청년의 칼이 이무기의 목에 깊숙이 박혔어요. 이무기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무기가 죽었다! 용감한 청년이 이무기를 물리쳤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이제야 이무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바다에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지난번 이무기보다 훨씬 사나운 놈이었지요.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마을 앞까지 바닷물을 쏟아 부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어.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자 청년이 나서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년을 말렸어요. 이번에 나타난 이무기는 더 사납대요. 이무기를 물리쳐야 우리 마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꼭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리다. 그때 결혼식을 올립시다. 청년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면 배에 흰 돛을 달고 물리치지 못하면 빨간색 돛을 달고 오겠소. 이튿날 청년이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자 바닷속에서 이무기가 첨벙 나타났어요. 내 놈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이무기가 이를 갈며 청년을 향해 벌쩍 뛰어올랐어요. 청년도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어요. 드디어 청년의 칼이 번쩍 빛나는 순간 이무기가 털썩 쓰러졌어요. 그때 이무기의 붉은 피가 튀어 흰색 돛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한편 처녀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예쁘게 단장을 한 채 날마다 바닷가에 서서 청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 제 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청년이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배가 나타났어요. 도련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처녀는 너무 놀라 몸이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배에는 빨간 돛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 어쩌나. 도련님이 돌아가셨구나. 깊은 슬픔에 빠져 흐느껴 울던 처녀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청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배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게 정말 장하구먼. 제 아내가 될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자네의 배를 보고 그만. 네? 뭐라고요? 청년은 이무기와 정신없이 싸우느라 이무기의 피로 돛이 붉게 물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돛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청년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처녀를 묻어 주었어요. 그 뒤 처녀의 무덤에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족두리 모양을 한 그 붉은 꽃은 100일 동안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나는 이무기와 정신없이 싸우다가 깃발에 피가 묻은 것도 모르고 돌아오는 바람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게 다 못돼 먹은 이무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 이무기가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뭐겠어? 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아무 잘못도 없는 마을 처녀들을 이무기의 제물로 바쳐야 했냐는 말이에요. 그거야. 그 무시무시한 이무기랑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마을 처녀 한 명만 희생하면 되니까 그게 더 좋은 줄 알았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 명이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해 한 명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친구들, 청년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의 답을 생각해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책놀려쌤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